나의 주인은 나라는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화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파란 약을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어서 동화책을 이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요즘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노예로서 살아갈 일이 창창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노예 교육이 바로 이렇게 그거를 고상하게 너가 노예지만은 노예가 아닌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는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수를 지금 심리 방어수를 알려주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나는 친구랑 함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혼자서 가면 안 돼. 친구랑 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나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일요일이면 아빠랑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빠가 자전거 타러 공원에 갈래? 하고 물으면 언제나 나는 네, 좋아요 하고 그럼요. 대답합니다. 아빠가 가자는데 얘 좋아해야지. 감히 주인님이 가자 그러면 네 좋아요 가지. 아빠가 주인 아까 3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1번이 될 때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압니다. 나는 나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나는 나를 무섭게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렇죠.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기보다는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노예들의 비명 절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뭉클 절규가 아니라 노예의 절규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박사님, 저는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저거 그냥 자기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하는 건 주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야. 마음으로는 주인된 마음으로 살지만 사는 거는 노예의 행동을 따라가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산다고 이 동화책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가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합니다. 누가 내 몸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면 싫어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내 물건을 던지거나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물건 모두 나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 몸, 마음, 내 물건이 모두 나에게 소중한 거죠. 이 소중한 게 나의 주인인 거죠.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 이것은 어린이 버전이 아니라 성인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거나 스펙이 빵빵하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서울에 아파트만 있으면, 누가 내가 가진 전문직 자격증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면 안 돼요 합니다. 누가 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려 한다면 안 돼요 합니다. 내 자격증, 내 돈, 내 부동산 모두 나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건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왜 지켜야 되니까? 소중하니까요. 이 말은 그러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너의 주인이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뭐니? 저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무술이자 지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노예 교육의 첫 번째거든요.
그럼 자기를 먼저 아는 게 주인 교육이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지 먼저 안 다음에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 갑자기 똑똑해지네요. 이해가 확 됐습니다. 네.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안 다음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내 마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지난해 영끌하여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많았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남들이 다 부동산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나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무엇이 자신의 마음인지 타인의 마음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아파트만 있으면 나의 삶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분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구독,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나의 지인이야 그러는데 나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나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붙박이장처럼 있으니까 나는 나야 이런 붙박이장 안에 뭘 넣을까는 다른 사람 결정. 그렇죠. 그리고 붙박이장에 뭔가 있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정해지는 무시무시한 너의 교육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붙박이장에 들어온 게 이거 싫어라고 뻥 차버리면 이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 이렇게 오, 찍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연결이 돼요. 네. 항생소에서 노는 지연이는 난 붙박이장 아니야. 나는 내 몸 왜 중요한지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옷도 중요하지 않아. 벗을래. 주인님을 강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관심군이야. 너 약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루어진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담임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위센터를 거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ADHD 진단을 받았던 지연이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지연이는 수업 중 옷을 벗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막 입학했을 당시 지연이에게는 교실이나 자기네 집 방 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졌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왜 필요한지 혹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으니 집에서 늘 하던 그대로 교실에서도 행동했어요. 차차 학교와 집은 다른 공간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된 지연이는 그 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와 다르게 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씩 스스로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지시를 쉽사리 따르지 않는 지연이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되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는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강권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죠.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주인은 소중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나 숲에 있는 나무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주인은 붙박이상입니다. 소중하게 보살펴주고 보관해주고. 그렇죠.
이게 주인이래요. 누가 주인 되고 싶겠어요? 아, 그런데 돼야 된다고. 문직인데요. 네, 문직이고 관리인이거든요. 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 글에서 연상되는 느낌은 나라는 기계사용 매뉴얼인 것 같이 읽혔습니다. 기계에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기계에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세척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라는 매뉴얼과 다르지 않아 보여서요. 사람은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고 용도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단순화된 매뉴얼로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 단순화된 매뉴얼로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거를 초등학교 1, 2학년의 권장 도서로서 동화책으로서 읽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일까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아이들이 동화책을 통해서 매뉴얼처럼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교육받는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거죠. 왜 양성교육? 어린아이들은 마치 붙박이장처럼 가만히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넣어주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는 ADHD를 비롯하여 다양한 병명을 얻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아이로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주는 대로 받아서 소중하게 돌보라는 이거 분명 내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노예로서 매뉴얼을 해가지고 네가 비록 노예로 또는 네가 비록 무술이로 일을 하면 살지라도 네가 네 주인이라고 믿고 네가 네 삶의 사장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라 얘야. 그리고 그 매뉴얼을 열심히 잘 탐독하면 너가 열심히 붙박이장으로 또는 문지기로 또 도우미로 잘 살아가는 거를 너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란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사장님의 종이 되는 거고 대통령님의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노예나 말 잡는 개고기 소비자로 사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만 대통령으로 뽑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무시무시한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당혹스러웠던 이유가 그건가 봐요. 저는 제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노예인 것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도 노예라고 하는데도 계속 착각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 동화책의 내용이 노예 양성 매뉴얼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네, 주인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노예를 키우는. 근데 이거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갑자기. 그림 동화처럼 뭐 빨간 구두 신고 미쳐 날뛴다. 우리가 그림 형제 동화는 상당히 특히 빨간 구두의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착하고 좋은 이 동화인지 알고 있더니 그 원래 원작을 봤더니 잔인하고 뭐 끔찍스러운 동화였던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이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동화는 겉으로는 마치 주인이 되는 동화책, 아이들이 이 동화를 읽으면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동화책인 줄 알았더니 그 밑바닥에는 노예를 양성하는, 그러면서 노예를 세뇌 교육시키는 노예 교육 매뉴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무시무시한 지금 우리 동화 해설을 했다는 거네요. 많은 애청자분들로부터 우리 아이가 즐겁게 읽는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이 동화책에 대해서 이런 섬뜩한 해석이 가능하다니 놀랐어요 라고 하는 항의 사연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덤 센터 대표 이은주입니다. 가회나 학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 공부 빡세게 시키거나 공부법을 잘 알려주고 철저히 관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잘 따라왔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공부하게 하는 거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선생님들도 지치고 학생들은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잃고 그랬지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건 어렴풋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학생들 각자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끌고 가줄 수 있을지 그저 막연하기만 해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첫 번째 문제는 공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지만 공부 단계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그 길을 알 수 있답니다. 공부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시면 학생들에게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 동기를 유지해서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요. LSI는 저 이은주가 개발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리 검사입니다. 중고생, 대학생, 성인 누구든지 이 검사를 통해 공부하는 나의 마음, 공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공부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효과가 있을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LS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생의 마음에 따른 공부 지도 방법도 알게 되고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와 공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의 마음과 공부법을 코칭하는 선생님, 성취감을 쌓아주는 선생님, 지금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학생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선생님, 맞춤 지도로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삶 자체에 당당해진 그런 학생, 저 이은주와 함께 이런 기적을 체험하세요. 제가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서 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뭐 몸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줘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한의대를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고 성적 변화도 많았던 친구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결국 한의대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WPI와 LSI를 배워서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생활, 그다음에 학습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학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강사 20년 만에 제가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수업하러 들어가는 게. 긴 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도 나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학생들이 공부에서 변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과 LSI 사례 세미나를 통해 학생의 마음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성적 전교 45등 정도의 학생을 고1 수학시험에서 기말고사 100점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코칭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 외에도 성인들을 교육하시는 분 또는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나 자신의 진로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자녀의 학습 문제로 고민 중이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자신 또는 시험 준비로 고민 중인 성인들의 학습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를 통해서 저 이은주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